다음 사연입니다. 다음 사연은 약 때문에 살이 찌나요? 기억력이 감퇴되나요? 부작용이 있나요? 혹은 약의 효과도 궁금하고요. 약을 끊어야 하는지, 언제 끊어야 하는지, 또 약을 줄일 수 있는지, 건강에 해롭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또 마지막 사연자분께서는 약이 너무 독한데 선생님은 최대한 줄였다고 하십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노성원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약 때문에 살이 찌는지, 살이 찌는 약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울증 약 중에도 있고 항정신병 약물, 즉 조현병 치료제 약물 중에서도 살이 찌는 약이 있습니다. 예전 약에 비해서 최근에 나온 약들이 많은 그런 파킨슨 부작용은 줄어든 반면, 파킨슨 부작용은 뭐냐면 이제 몸이 떨린다든지 몸이 뻣뻣하게 굳는다든지 뭐 행동이 느려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은 사실 요즘 약의 부작용으로는 별로 없지만 대신 좀 입맛이 좋아져서 살이 찌는 부작용이 좀 최근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뇨가 없던 당뇨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약을 먹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약이 사실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바로 찌는 것은 아니고 약을 먹으면 식욕이 좋아집니다. 식욕이 좋아져서 살이 찌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본인이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조심하면 살이 찌는 부작용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만감은 있지만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운동량을 늘린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같은 약이라도 사람마다 좀 반응이 달라요. 똑같은 약을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아마 이거는 약물과 관련된 유전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모든 약이 살이 찌지 않고 살이 찌는 약도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억력 감퇴가 되는지 걱정하시는데 기억력 감퇴되는 약 있죠. 이제 항불안제 계열 중에 일부가 장기 복용을 고용량 했을 때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외의 대부분의 약들은 기억력 감퇴와 별로 관련이 없다는 게 최근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서 대부분의 약들은 관계없다. 하지만 이제 의존성이 좀 있는 항불안제 중에는 기억력을 조금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되게 중독성이 있는 약들이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한 대로 상담하면서 드시면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 이제 오늘 저한테 오셨던 환자분이 또 한 분 생각이 나는데 치료 용량 이상으로 항상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오실 날짜가 안 되는데 미리 오셔서 처방을 항상 원하세요. 그 얘기는 이미 그 약에 의존이 됐다는 얘기고 치료 용도 이상, 용량 이상을 원하시는 분이어서 그런 분은 사실 계속 장기 복용하시면 기억력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저는 항상 강조하고 있고 또 다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처방 날짜가 안 되는데 미리 오시면 저는 처방 안 해드립니다. 다 드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야 이제 계속 중독되고 가량 복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작용이 있는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억력 감퇴나 살찌는 것도 다 부작용일 수 있고요. 이 세상 모든 약은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의 효과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어느 정도 견딜만 하고 조절할 수 있다면 감수하고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0% 장점만 있는 약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단점도 있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먹게 되는 것이죠. 약의 효과는 약의 그 용도에 따라 좀 다르겠죠. 항불안제는 불안을 줄일 것이고 수면제는 불면증을 좀 잠을 자게 할 것이고 항정신병 약은 환청이나 망상 같은 증상을 좀 줄일 것이고 항우울제는 우울한 기분이나 처진 컨디션을 좀 회복시켜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이 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느냐는 대부분 요즘은 이제 뇌 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져서 뇌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뇌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을 줄일 수 있는지는 이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재발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 또 약을 끊고 나서 증상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환자분에 따라 또 증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우울증이나 이런 불안장애 같은 경우는 1년여 정도 약을 드시고 나면은 이제 완치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약을 점차 줄여서 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약이 건강에 해롭지 않은지는 이제 부작용 때문에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이득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먹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이 너무 독하고 선생님이 최대한 줄였다고 하시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혹시 이 경우 담배를 피우시는 분인지 내가 여쭤보고 싶어요. 담배를 피우시는 분 같은 경우는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 성분 때문에 간 대사가 훨씬 더 빨리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복용하시는 약의 대사와 배설이 빨리 돼버리기 때문에 약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필요 이상의 약을 더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라면 금연을 하시게 되면 대사 속도가 다시 원래대로 느려지기 때문에 약을 그렇게 많이 드실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연을 혹시 하실 수 있으면 금연을 하시고 담당 선생님께 내가 담배를 피웠다, 요즘 담배를 줄였으니까, 끊었으니까 약을 혹시 줄일 수 있는지 한번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줄이는 방법은 이제 대부분의 약들이 금단현상이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물론 없는 약도 있지만 갑자기 끊는 것보다는 처방해 주시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서서히 줄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